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제 근로시간 간주 제도, 그리고 제한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간주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박정택 변호사님이고요. 원고는 월간노동법률 2015년 9월 5에 실린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이 언저리에 근로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이 이제 한번 이슈가 한번 됐어요. 연초부터. 그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나왔던 근로시간에 대한 이제 법제 개정과 관련된 논의들 먼저 보면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원래 노동부에서는 휴일 근로는 빼고 주 5일, 그 5일간에 6일간에 주 휴일 뺀, 그러니까 휴일을 뺀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 12시간 안 넘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휴일 근로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단계로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확 줄어버리니까 특별 연장 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추가 시행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휴일 연장 근로 할증률이 이제 50%였는데 이걸 100%로 증가시키는 것. 요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지금 26개인데 이걸 10개로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근로시간 제도의 어떤 적용 제외 범위를 다시 정하는 거. 그리고 탄력 근로 그 기간이 이제 3개월 있는데 그걸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문제, 사업장 밖에 있는 근로의 근로시간 간주제와 재량 근로시간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미끼예요. 뭐 이런 논의들이 있다. 나는 이 얘기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먼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간주제를 보면요.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에 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래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서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 문구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람마다 다르게 인정해 줄 거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판단해서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항에 보면, 자, 앞선 이 제1항 단서, 요 내용이죠.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되면 그 일반적으로 드는 시간을 근로한 걸로 본다는 건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모아보면 이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는 세 가지죠. 소정 근로시간을 보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으로 보거나, 그래서 요 중에 어느 하나를 근로한 걸로 간주하는 이제 그런 제도다. 그러면 이런 거를 왜 할까 보면은 이제 점차 이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사업장에 와서 일하고 하는 것보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뭐 영업직 사원, 뭐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 운송업, 재택근무 뭐 이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조건 보면요. 자,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의 조건. 자, 첫 번째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야 된다. 이 사업장 밖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셔야 돼.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소적인 측면의 문제, 그리고 근로를 수행하는 그 형태의 문제, 이거를 같이 좀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장소적인 측면은 쉽죠. 그러니까 사업장 밖에서 사업장을 이탈해서 일하는 이제 이런 경우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밖에 나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소속된 사업장이 근로시간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고, 뭐 그 근로시간을 다 나가 있든 아니면 일부만 나가 있든 상관없다. 일부만 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인 측면은 단순히 나가 있다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조직, 보통 인사부서 이런 데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인사부서뿐만 아니라 뭐 그 원래 소속된 조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조직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뭐 근로시간을 뭐 따로 볼 이유가 뭐 있어요. 지휘 통제 받는 그 시간이 그냥 근로시간인 건데, 그래서 장소적으로도 나가 있어야 하고 그 일하는 방식이나 뭐 시간에 대해서 그 조직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아야 된다. 자, 근로시간을 선정하기 어려울 것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사업장 밖에서 하는 근로에 대해서 시업시간, 종업시간, 출퇴근시간 이런 것들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야 되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근로자가 결정을 직접 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 간주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예를 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더라.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나 무선으로 수시로 사용자한테 지시를 받아요. 뭐 이거는 뭐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자, 나갈 때 방문처, 귀사 시간 이걸 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요. 이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취업규칙에 혹시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근로자 대표와 이 부분을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조건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건데, 근로시간 간주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별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실시될 수 있다. 즉,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진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보면 근로기준법 58조 2항에 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거를 합의를 하라는 거였죠. 어떤 업무를 그 사업장 밖의 근로시간 간주제도로 인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합의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합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시간 간주제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추정을 해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를 요건을 하고 있죠. 그거는 그만큼의 일을 더 하면서 사용자한테 그만큼의 추가 수당을 받고, 이거는 양자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사업장 밖 근로를 뭐 몇 시간 한 걸로 간주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근로시간 간주제에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 할 때 이 근로시간 간주제에 적용이 되는 그 근로조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자, 특례를 인정하는 거는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부분이죠. 몇 시간 근로한 걸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뭐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거는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은 별도로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휴일 근로나 야간 근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가산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되죠. 또 연장 근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소속 부서가 정상적인 근로시간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 소속 부서는 정상적인 근로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요. 8시간 근로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그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사람한테도 10시간을 만약에 일한 걸로 쳐주겠다라고 했으면 8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수당을 주고 초과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량근로시간 간주제. 자, 재량근로. 재량근로는 즉 재량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근로자한테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이에요. 자, 업무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 업무 수행 방법이 근로자 재량에 위임될 필요가 있는 업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본다. 자, 서면합의에는 아래의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상 업무,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뭐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고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근로시간을 몇 시간 근로했냐라고 하는 건 서면합의로 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 그 시행령상의 재량근로 대상으로 정해진 업무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혹은 뭐 인문,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그 다음에 뭐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그러니까 전산 쪽 관련된 뭐 설계나 분석 업무,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출판에서 뭐 기사, 취재, 편성, 편집 업무,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뭐 방송이나 영화에서의 뭐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보면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계, 법률, 뭐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 사무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서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뭐 회계법인의 회계사,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고용된 회계사, 주로 이제 밖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감사하면 날밤새고 하는데 뭐 그거를 근로한 거 그대로 다 인정해주기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뭐 노무사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일하는 거는 되게 재량이 맡겨져 있잖아요. 자기가 뭘 조사하고 뭐 어디 뭐 법정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조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몇 시간 근로한 걸로 보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뭐 뒤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몇 시간으로 쳐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임금이 고무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시간 일한 걸로 쳐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 사람들의 임금은 별개로 사실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정해진 임금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뭐 그 몇 시간 근로한 걸로 간주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기준이겠죠. 자, 한번 뒤에서 이제 그 내용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재량근로시간 간주제의 그 요건을 보면, 자, 업무 성질에 따라서 봤을 때 업무 수행 방법이 근로자 재량에 위임될 필요가 있는 업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허용이 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대상의 업무, 그리고 근로자한테 재량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를 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본다. 그게 초과했든 미달했든 상관없이 그 시간만 일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량근로 간주 시간에는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1일이나 일주의 간주 근로 시간의 그 정도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간주 근로 시간을 24시간으로 하자. 그 얘기는 그 사람한테 24시간을 일해라는 아니잖아요.
24시간을 다 일을 해야 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몇 시간을 근무했든 24시간 일한 걸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볼게, 재량 근로시간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임금에 있어서도 좀 포괄임금 제도로 갈 가능성이 이제 많다.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포괄임금 제도로 가면서 갖춰줘야 될 건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재량 근로시간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간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몇 시간 있었냐, 실제 업무 투입된 시간이 얼마냐, 이거는 아무런 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다고 보면 재량 근로시간제 임금 계산은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포괄임금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 근로라고 하는 게 몇 시간 일했냐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그 재량 근로에 따라서 정해진 그 시간을 기준으로 그 기준 시간에 몇 시간이 더 그걸 가지고 수당이 얼마가 책정이 돼서 그 사람의 연봉이 계산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급여제도 자체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재량 근로시간제에서 간주되는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즉 기본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에다가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초과 근로로 간주되는 시간이 더해지는 형태를 갖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기본 근로시간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나누는 거는 재량 근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근접하는 시간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근로자들의 기대,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 등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근로시간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나눠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초과 근로시간 몇 시간 정도 감안해서, 간주 근로시간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사람 연봉이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연봉이 얼마로 책정됐다, 이런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걸로 간주되는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은 간주되는 기본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해서 포괄임금 계약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인사관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몇 시간 일한 걸로 할게, 임금 얼마 줄게, 이게 아니라 몇 시간 근로한 거에 대해서 임금은 얼마를 주는데, 이제 그 임금 주는 그 임금의 기준은 기본 근로 시간은 얼마였고 거기에 포괄임금이 얼마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시간으로 조정을 하든지 거기에 이제 일당을 맞춰주든지 시급을 확 높여서 맞춰주든지 간에 어쨌든 그 연봉이 보통 이렇게 변호사들 초임 얼마, 연봉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그거에 따라오는 것들을 맞추는 형태로 이제 인사상에서 시급이나 그 다음에 간주 근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